러시아 유머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빠, 나 군대 가도 될까? 군인 될 수 있지. 나 군대에서 열심히 하면은 소대장 될 수 있나? 될 수 있지. 중대장은 될 수 있지. 그러면 장군은 될 수 있지. 사령관은?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건 안 되지. 왜? 사령관도 자기 아들이 있거든. 러시아도 꽌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하태경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은 가족 확장주의와 관계주의다. 뜻밖입니다. 사실 가족 확장주의와 관시주의는요, 중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볼 때 중국이 가족을 중심으로 확장을 하고 관시를 중심으로 하지만 객관적으로 서구에서 보거나 이걸 연구한 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시 가족 확장성이 중시되고 관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샤통이라는 중국 사회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관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적당한 기준을 들이댄다. 즉, 관시는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중국은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인류를 둘로 나눕니다. 여성과 남성, 있는 자 없는 자, 유색인과 백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아는 이와 모르는 이. 학술 용어로 하면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말에 페이스의 뿌리 와이런티엔 좋은 물은 우리 논밭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논밭에 서로 나눠 쓰지 모르는 사람 논밭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너무 이기주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에 대한 이 중화사상과 그리고 국수주의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사람 볼 땐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996년에 IMF가 터졌을 때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집안의 장롱에 있는 금가락지나 작은 금부치를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 가지고 나왔죠. 중국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결 대단하다. 그런데 단결은요, 포용과 배타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단결은 배타적인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국수주의가 강하고 자기 애국주의가 강하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판단이 맞지만 또 접촉 입장에서 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운명을 중시하지만 운명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나라 말에 진승 오강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내건 구호가 있습니다.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나도 될 수 있다. 중국말에 펑수의 룬리우주안, 풍수는 돌아간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지금 네 지위 내가 가질 수 있고 너만큼 나도 벌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내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중국 사람들은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본사 사장님을 모시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같이 탄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의가 없으니까 사장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어디 회사 직원이냐? 그랬더니 그 건물에 있던 다른 회사 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친구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또 만났는데 자기 영웅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우리 회사 사장을 만났는데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다른 회사 다닌다고 얘기를 했어. 깔깔깔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는 합니다. 조직에서 순종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권위가 나한테 줄 어떤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조직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규율을 중시하고 직급을 따라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 잘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상필벌 또는 다른 제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국에서 일을 할 때 주재원들 옆에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 사장님들 옆에 굉장히 한국식으로 잘 대해주는 중국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천성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굉장히 한국식으로 한국식 예의로 잘해주는 사람이 에이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사람들은 풍수가 돌고 운이 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 실력을 내 역량을 강화시킬까? 사람들을 생깁니다. 거기서 관시가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바둑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관시와 바둑을 비교를 합니다. 장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차, 포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장기 게임이 끝날 때까지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둑돌은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돌이 신의 한 수가 되고 어떤 돌이 자충수가 되어서 바둑을 패국으로 만듭니까? 돌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어떤 돌이 놓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바둑 한 알이 그 한 수가 신의 한 수가 되기도 하고 패착이 되기도 합니다. 주위에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내 역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놓여진 사람들, 놓여진 돌들을 통해서 내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관시가 무조건 중요한다. 나는 관시를 믿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중국 사람들도요, 관시를 중시하지만 그래서 학문적으로 관시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강한 관계, 강관시, 하나는 약한 관계, 약관시라고 나눕니다. 약관시는요, 그냥 알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신뢰를 줘서도 안 되고 신뢰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강한 관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강한 관시는 어떻게 만들까요? 중국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没事吃饭, 有事办事. 직역을 하면요, 일이 없으면 밥을 먹고 일이 있으면 일을 한다. 그 사람들은 항상 여럿이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일이 없으면 오늘도 만나서 또 여럿이 자주 만나서 일이 없으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죠. 그런데 밥만 먹고 헤어지면서 정이 쌓이고요,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하다 보면 만약에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합니다. 일이 없으면 밥만 먹고 일이 있으면 일을 한다. 전제는요, 여럿이 자주 만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이런 자리에 자주 어울리게 되면 강한 관시는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